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3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단원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 그리고 이 성리학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회규범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의 마지막이니까요. 그 3단원을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는 어떤 3단원을 배우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희라는 사람이 새로운 이제 유학을 집대성하는데, 한나라 때 이제 그 유학 사상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효 사상을 바탕으로 황제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북조 시대 가면서 우리 불교 봤었고요. 도교 같은 것들도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송대 그 과거제가 실시가 되면서, 그리고 문치주의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그 유학이라는 것이 필수화돼가고 생깁니다. 그리고 외국 그 유목민족이랑의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화이론, 그러니까 중화와 그리고 그 오랑캐 같은 것들로 이제 나누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중국이 중심이다 라는 중화 사상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면서 그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뻗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희의 사상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될 텐데, 주희는요 그 이기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가 이와 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우주의 보편적인 원칙, 보편적으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기는 그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변적인 현상들을 기로서 이야기하면서 이와 기를 통해서 그 세상의 이치 또는 인간의 도리 같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치나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명분론이 강조가 되면서 상하관계, 그리고 지위, 그 다음에 지주와 소작인간의 관계에서 상하관계를 인정하게 되고 화이론적 명분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화이론적 명분론이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중화와 그 다음에 이민족 사이 간의 이제 차이, 그리고 우리 중국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명분이 있다,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이제 사서오경 중에서 사서를 중시를 하면서 특히 대학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 과거시험 과목으로서 사서가 그 중요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이제 송대의 성리학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리학이 고려와 조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성리학적 질서가 뿌리내리게 되는데, 고려 때 안향에 의해서 전래가 됩니다. 그러다가 신진사대부의 정치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토대로서 이 성리학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 신진사대부가 세운 조선의 정치 이념으로서 성리학이 뻗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림이 있었던 그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유교 윤리가 보급이 되면 성리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황과 우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리학이 이기론적으로 크게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조선에서 일본으로 뻗쳐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지게 되는데, 전래는 처음에는 가마쿠라 막고 시기에 전래됐는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강항에 의해서 성리학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전할 때 이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하는데,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리잔, 야마자키 안사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체크를 해야 될 게 가마쿠라 막부나 무로마치 막부가 아니라 에도 막부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4단원에 나오는 에도 막부인데요. 여기서 그 성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4단원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와라 세이카 같은 경우에는 강항, 임진왜란 포로였던 강항과 학문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것을 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서오경에 일본에 주석을 달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야시 리장과 이제 야마자키 안사이, 특히 야마자키 안사이 같은 경우에는 신토
일본의 기본에 있던 신토와 결합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의 성리학은 통치 이념적으로 에도마쿠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 이념적인 성격이 강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0세기 이후 유학을 비롯해 여러 가지 중원의 문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11세기에 있었던 리 왕조에서 이제 문묘나 국자감을 건립하고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간헐적으로 정기적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뽑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레 왕조 후기 리 왕조의 그 후기 1400년대 그 15세기에 만들었던 레 왕조에서 국자감을 부활시키면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유교적인 전통을 확립하게 됐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베트남에도 요러한 게 있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류하게 되면서 성리학 원가의 교류를 통해 성리학을 수용하게 되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명청왕래한 사신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 학자들 통신사를 통해서 이러한 학문들을 교류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오늘의 핵심인 성리학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주휘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와 조선, 그래서 고려에서 받아들이고 조선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거, 그리고 베트남에서 특히 리 왕조와 레 왕조, 후기 리 왕조긴 한데 레 왕조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성리학을 중심으로 뿌리내려 간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단원을 통째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국제전쟁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16세기 국제전쟁인 임진왜란과 그리고 병자호란, 근데 이때는 여기 동아시아에서는 임진전쟁 또는 병자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조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동아시아의 전쟁들 한번 살펴보면서 4단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